자, 2022년 이제 시작된 브라질 현황이 지금 어떤지 제가 간략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뉴스에 보면요. 남미 더위가 올해, 지금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이 남반구는 당연히 지금 여름입니다. 이 여름 동안에 최대 50도까지 올라갈 폭염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또 파라과이, 또 브라질 남부 지역인 산타카타리나, 히오그란데수 이런 지역에는 지금 엄청나게 폭염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이제 중서부로 또 이제 동남부 쪽 지역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상파울로, 또 위에 있는 류데자네이루, 미나제라이스, 또 살바도르, 바이아 이런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내리면서 이미 뉴스가 많이 됐지만, 바이아 주어 같은 경우는 85만 명의 이제 수재민이 생겼고요. 이 비가 또 이제 약간 서부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미나제라스에서는 지금 현재 10명이 사망을 하였고요. 또한 계속 댐이나 보가 계속해서 물이 넘치면서 이재민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가 일부 지역에 오는 이유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이런 폭염이 이동하지 못하고 몰려있다 보니 일부 지역에만 이제 극심한 이렇게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요.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하여 그동안 또 70년 만에 80년 만에 최대 가뭄이 일어났던 지역에는 물이 찬다라고 하지만 이 반대로 너무 많이 오면서 수많은 또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었는데요.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주에 카피톨리오라고 하는 이제 바위가 많고 물이 있는 지역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많은 폭우로 이 바위가 무너지면서 이 보트를 덮쳐서 10명이 사망하는 그런 세계적인 또 이런 악몽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하여 지금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전국적으로 많이 내려서 촉촉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극심한 가뭄, 또 몇십 년 만에 폭염, 또 몇십 년 만에 폭우 등 이게 기온이 이게 이상해지면서 첫 번째로 문제는 물이 당연히 모자르고요. 그로 인하여 지금 수력발전소에 의존하는 브라질 상황에서는 전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여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50% 이상 올랐는데 올해는 당연히 더 오를 것이고요. 또 이런 그러니까 비가 안 오므로 인하여 물이 모자라다 보니 콩이나 쌀이나 이런 농산품의 이제 생산량이 타격을 입으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이 가격 상승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 여러 가지 이런 물류 대란과 초인플레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었지만 어찌됐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하여 비가 많이 온다라든가 아니면 비가 안 온다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생필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굶어 있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대란으로 인하여 또 여러 다른 이유 중에 한 포대에 하던 350헤알 정도 하는, 지금은 한 80불 정도 하던 비료 한 포대가 지금은 한 3,500헤알 정도, 한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도 좀 더 떨어지고 비료가 더 오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지금 코비드 확산이 지금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에도 전국적으로 한 8만 7천 명이 지금 어제 발견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을 때는 한 10만 명대로 가다가 4만, 5만 대로 하다 보면 2만 대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급속하게 지금 계속 퍼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이런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변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지금 많이 환자가 지금 확진을 받고 있고요. 이 상파울로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는 환자가 너무 늘음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병실이 또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런 준비 사항도 지금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지금 현재 134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극심했을 때는 하루에 5,000명, 6,000명 이렇게 사망하였었는데 사망자 수는 당연히 확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가 계속 늘면서 지금 이 의료계에도 이제 엄청난 지금 압박감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데 또한 이런 코비드와 같이 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게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독감이죠. 독감이 매년 접종하는 이런 독감이 백신이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변이가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인들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에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오는데 코비드 환자와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금 확 늘면서 이 호흡기 질환 이제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우리 한인들도 이렇게 걸린 사람들 보면 그냥 한 10일 정도 이제 죽다 살아나듯이 그냥 고생했다가 뭐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뭐 항생제 이런 건 아니고 뭐 소염제나 또 진통제를 뭐 먹으면서 견뎌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빨리 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사망할 수도 있으니 인플루엔자가 이게 왜 이러냐 아시겠지만 뭐 연말부터 파티가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아이 뭐 확진자도 많이 줄었고 뭐 사망자도 주니까 뭐 그냥 약간 좀 뭐 방역을 좀 약간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주말 연말 파티가 많이 일어나서 확진자가 확 늘었고요. 또한 이로 인하여 코비드 확산이 뭐 저뿐만 이 불알뿐만 아니라 뭐 미국, 카나다, 호주 뭐 다른 나라에 있는 페이스북 친구들과 얘기를 보면 많은 분이 확진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들 대부분은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 뭐 문제가 없다. 뭐 집에만 그냥 뭐 격리하고 있다. 뭐 약간 뭐 경미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PCR 이 검사가 계속 많다 보니 모자른 현상이 일어나서 증상이 있지 않으면 돈을 낸다고 해도 이제 검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 아내가 일하는 회사 그 직원이 한 명이 확진을 받아서 주위에서 같이 이제 일하던 친구들도 이제 급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빨리 이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준답니다. 원래 이제 약국에서 했었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약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뭐 예전같이 뭐 쉽게 구할 수 없어서 지금 막 검사를 못 하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또한 이 보건부에서는 식약청 같은 보건부에서는 안비사에서는 조만간 잘하면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지금 뭐 풀어준다고 하니까 어찌됐건 그런 것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이 뉴스는요.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원해 있는 이제 환자 90% 같은 경우는 3차 백신을 안 맞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 보면 그럼 꼭 2차, 3차 꼭 맞아야 되네. 누구는 뭐 이러면은 백신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라고 좀 보는 거는 밑에 있는 이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응급실에 지금 중증 환자로 입원한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백신을 아예 안 맞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0%가 이제 입원해 있다는 거는 중증 환자라는 건 아니라 어쨌든 입원을 하였지만 그 외에 진짜 완전 이제 위급한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파울루, 그러니까 브라질 전국에서 지금 모든 주들이 5세에서 11세는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자 백신을 이제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고요. 상파울루에서도 어제부터 5세부터 11세 어린이들은 접종 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날짜를 잡는 건 아니고 일단 등록을 하라고 해서 일단 저도 아이들 2명 이제 등록을 하였고요. 순차적으로 먼저 11살, 그 다음에 뭐 10살, 뭐 9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5살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접종하게 되는데, 기사에 의하면 뭐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들 사망률은 5세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5세가 많고 6세 많고 어릴수록 더 많이 사망할 수 있는데 이거 거꾸로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파울루 주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각 주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할 것인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상파울루 주정부에서는 특별하게 뭐 격리라든가 영업 뭐 금지라든가 이동 제한 이런 건 안 할 것이다 라고 확실히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세 번째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효과도 없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라라는 식으로 하여 지금 현재 뭐 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연장의 이제 인원 제한을 이제 70%로 제한, 그러니까 30% 이하를 뭐 줄여라라는 것만 이제 어제 이제 내놨고요. 또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뭐 이동 제한을 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 주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류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나 이제 길거리 카니발이 이제 취소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카니발은 이제 2월 25일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뭐 일주일 정도 원래 이제 수요일까지 끝나는 건데 일주일 정도 이제 이어가는데 3월 5일 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2021년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카니발 이 행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뭐 몇백 명이 몰려다니면서 뭐 축제하는 것이 있고요. 그럼 뭐 특별하게 당연히 뭐 돈을 내고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옆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기장에서는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서 이 경기 행렬을 구경하는 것인데 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카니발까지 이것도 아예 그냥 취소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안전을 위해서 취소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바 학교도 있고, 의상을 만드는 사람, 뭐 율동을 만드는 사람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년간 일을 하게 되면은 굶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카니발 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행렬은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지금 뭐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이제 경제 상황을 약간 설명드리면은 폭망 중인 온라인 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시는 건 마가지니 루이자라고 해서 전통적인 이제 오프라인 이런 매장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IPO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받고 브라질에서 뭐 손꼽히는 그런 온라인 판매 회사였는데요. 작년에만 71%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거 주가 하락이 그냥 이 71%만 끝났으니 그럼 회복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뭐 10일 정도 지난 현재 상황에서 또 18.69%가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폭망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 회사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가지니 루이사나 뭐 위아라는 또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수비마리노 등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020년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가 이제 활성화될 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격리 기간이라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모두 집에 있으니 처음으로 야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온라인 사자라고 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였고요. 또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도 많이 풀어줬고 그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쓰기 시작하였고 뭐 이런 게 또한 2%되는 이제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꼽힐 정도로 이제 떨어지니까 돈을 쓰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게 2년 정도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지금 격리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이 아닌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쓸 돈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2% 되던 그런 기준금리가 9.2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하니까 이자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마가진 루이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소매업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 현상에서 그동안 우리 한인들도 옷 장사를 하면서 그동안 뭐 매장만 갖고 있다가 2020년부터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준비 안 했지만 이제 드디어 온라인으로 가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한 달에 뭐 5,000불, 누구 뭐 10,000불씩 뭐 투자해서 뭐 마케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뭐 디자이너도 뭐 채용하고 해서 이게 운영을 했는데 당연히 그만큼 돈이 안 나오고 왜냐면 지금 투자하는 기간이니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그냥 사람들이 오는 걸 그대로 해야 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투자를 해서 탄탄하게 지금 경험을 쌓아두고 해놔야 이 앞으로 온라인 판매는 일시적이고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갈 추세이니까 이것을 또 병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지금 12개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로서는 이제 이페세아라고 있습니다. 10.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10% 되는 이제 물가가 작년에 평균적으로 올랐네 라고 이제 평균 보면은 그러면은 뭐 전 세계적인 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뭐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종합 물가 지수라고 이제페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극심한 이런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때 임대료가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달에 뭐 몇백 프로 막 올 때도 있으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그것을 평균을 잡기 위해서 만든 이 종합 물가 지수인데 지금 현재 이 종합 물가 지수를 보면 24%의 물가가 1년 동안 올랐다고 합니다. 문제가 대부분의 아파트나 아니면 뭐 가게 월세를 내며 임대를 하는 분은 이 종합 물가 지수로 인하여 계약을 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종합 물가 지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정되는 겁니다. 어차피 물가 상승이 있는 거니까. 보통 뭐 3%, 4% 1년에 이렇게 올랐던 것인데 3%, 4% 오르면은 뭐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뭐 깎아주기도 하는데 작년에만 15% 올랐고 올해도 24% 올랐습니다. 그러면 장사는 안 되고 어려운데 어쨌든 이에서 뭐 새로운 종합 물가 지수를 또 만들자라는 뭐 말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도표 보시는 건 브라질 구매력 평가 1인 국내 총상상에서 이제 구매력 보면요. 2012년 브라질 제일 잘 나갔을 때 15,478불이었습니다. 1인당 구매력이. 또 2013년에도 15,805불, 또 2014년에도 15,749불인데 2014년이 본격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치던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면서 15,000불, 뭐 14,000불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르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뭐 정권도 바뀌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2019년에부터는 이제 14,763불로 그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거 조금 이제 회복할 수 있네 라고 해서 2019, 20, 21, 22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려웠던 이제 터널을 지나서 브라질 경제 성장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전 세계적인 아무도 예상 못한 이 코비드로 인하여 지금 안타깝게 지금 현재 작년에는 이제 14,063불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브라질의 현재 경제 사정이 안 좋고요. 브라질 국민의 가장 큰 고질적인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의 명품 시장 있습니다. 이게 2억이 넘는 이제 인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 프로 되는 이제 상류층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건데요. 어찌됐건 제가 명품을 팔고 만들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이제 상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많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환율은 이제 5.55로 지금 어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엄청 오르고 있죠. 뭐 연말에도 5.7로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게 한 6 이하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지금 대세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가솔린은 이제 작년 1년간 76%, 디젤은 79% 올랐는데 이번에 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압박감을 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브라질 망했네. 이거 뭐 물가 상승하고 뭐 임금은 동결됐고 또한 근데 이게 브라질뿐만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추세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고 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뭐 폭동도 일어나는 것도 많으니까 이게 꼭 브라질이 제가 나쁘다 안 좋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한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2022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은 여태까지 지금 어떻게 2년간은 지속적으로 왔는데 이제 올해 당연히 물가 상승 더 할 것이고 기준금리도 한 11%대로 올라갈 것이고 환율은 더 오를 것이고 브라질 국민 소득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악재가 이제 겹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또 잠깐 설명드리면 브라질이 조금 망해서 어렵고 안 되나가 아니라 뭐 제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뭐 한국도 아니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요. 일본이 인구도 많고 뭐 자원 뭐 돈도 많다고 하지만 자원을 다 수입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어쨌든 자국에서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건데 브라질은 아무리 그래도 자원이 있습니다. 먹거리 있고 뭐 광산도 있고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브라질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선 지지율이 지금 1차 투표에서 브라질은 1차 투표에서 50% 플러스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오면은 당연히 1차 투표에서 당선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2차 투표로 이제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1차 투표에서 지금 현재 전임 대통령이었던 룰라 대통령의 45%를 최고의 인기를 지금 얻고 있고요. 지금 현재 브라질 대통령인 볼소나로 대통령은 23%, 그리고 전임 이 판사였다가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이제 퇴임한 이제 세르조 모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 이제 9%대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5, 3%, 뭐 1% 되고요. 가장 또 웃긴 게, 내가 이제 볼소 대통령에 이제 반대되는 저 사람이 내가 뭐 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엉도리아라고 하는 이제 쌍파울 주지사는 한 3%밖에 안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룰라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뭐 가장 큰 이슈가 되겠는데요. 글쎄요, 뭐 돌아온다고 해서 브라질은 뭐 다시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요.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지난 14년간의 그 노동당의 폐해를 봤던 사람들이라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너무 좀 강력하게 반대할 수가 있으니까 국민 이런 여론이 이제 찢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브라질 상황이 지금 안 좋지만 있는 상황은 이제 그대로 설명드리고요. 이곳에 우리 한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을 내고 올해 또 열심히 또 저도 이렇게 이런 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